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챕터 1 The Machine Learning Landscape 부분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먼저 좀 기초적인 개념들에 대해서 좀 알아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먼저 여러분들 AI라는 거 여기저기서 많이 듣고 있잖아요. 그 AI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어가지고 많이 들리는데, 그럼 사람들이 그럼 AI가 뭐지? AI가 뭐야? 라고 하면은 대답할 때 딱히 좀 어려운 점도 있고 할 거예요.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 AI의 정의 중에 요 정의도 되게 좋다고 생각해가지고 가져왔어요. AI is the effort to automate intellectual tasks normally performed by humans 해가지고 보통은 사람들에 의해 진행되던 뭔가 지성적인 활동들을 자동화해서 기계를 통해서 자동해서 하는 뭐 그런 것들을 AI로 통칭할 수 있겠다. 라는 정의가 있고요. 그래서 사실 이 AI라는 거는 되게 포괄적인 개념이에요. 그래서 AI라는 건 좀 꽤 큰 개념이고요. 그러면은 머신 러닝, 저희가 공부하고자 하는 머신 러닝은 무슨 개념일까? 사실 이 머신 러닝은 요 AI에 포함된다고 볼 수가 있거든요. 예, 그래서 머신 러닝 같은 경우엔 요 책에서는 이렇게 정의하고 있어요. Machine learning is the science of programming computers so they can learn from data. 여기서 제일 중요한 부분은 요 데이터 부분이에요. 머신러닝에서는 어떤 룰을 만드는데 요 데이터를 이용해서 만든다는. 그래서 머신러닝이 AI에 포함되는 개념이고 머신러닝 같은 경우엔 특히 요 데이터를 사용해 가지고 트레이닝하는 이런 부분이 특징이고요. 사실 이게 어떻게 보면 통계학에서 데이터를 사용해 가지고 모형을 만드는 뭐 회귀 분석이라든지 로지스틱 리그레션 뭐 그런 거 전부 어, 통계학에서 부르는 스태티스티컬 모델링이 사실 머신러닝이랑 거의 비슷해요. 그래서 통계 많이 공부한 여러 학생들 같은 경우엔 머신러닝 하면은 처음엔 생소할 수도 있는데 그 통계학에서 데이터를 사용하는 그런 통계적 모델링이랑 거의 비슷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무튼 그래서 프로그래밍의 관점에서는 트레디셔널 프로그래밍은 피규어 1-1 쪽에서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study the problem 해서 문제를 잘 관찰한 다음에 이 문제를 풀고자 하는 룰을 만들어서 그 룰을 적용시켜 보면서 뭐 이게 룰이 잘 안 먹히면은 다시 룰을 만들어 보고 잘 되면은 실제로 실생활에서 사용하게 하고 약간 이런 식으로 프로그래밍이 이루어졌다고 하면 이 머신 러닝은 뭐냐면 그 문제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데이터들을 수집해 가지고 이 데이터들을 학습시켜서 머신러닝 알고리즘을 통해 학습을 시킨 다음에 그 학습된 룰을 사용해가지고 돌리는데 잘 안 되면 뭐 다시 만들고 잘 되면 런치하고 이런 게 머신러닝의 기존 프로그래밍과의 차이점이다라는 느낌으로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 다음으로는 Types of Machine Learning System 해가지고 머신러닝엔 어떤 종류의 가 존재하는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요. 뭐 Supervised Learning, Unsupervised Learning. 사실 크게 보면은 이렇게 두 가지를 가장 크게 두고 있고요. 최근 들어서는 뭐 Semi Supervised Learning이라든지 Reinforcement Learning 그리고 Batch Learning, Online Learning 이런 것들도 이슈화되고 있는데 하나씩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먼저 supervised learning 요거 제일 익숙한 문제일 거예요. supervised learning에서는 the training set you feed to the algorithm includes the desired solutions called labels. 그래서 슈퍼바이즈드 러닝에서는 이 라벨 정보가 존재해요. 이 트레이닝 셋을 할 때 이 라벨이 달려 있죠. 예를 들면 클래시피케이션 문제에서요. 요건 스팸 클래시피케이션 문제예요. 그래서 이메일이 왔을 때 요 해당 이메일이 스팸인지 아니면 이 해당 이메일이 스팸이 아닌지 이런 식으로 라벨을 다루는 거죠. 이건 스팸 이메일이다, 아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메일들을 넣고 머신러닝 모형들을 학습을 시켜가지고 새로운 이메일이 도착했을 때 이 이메일이 스팸인지 아닌지 판별하는 그런 클래시피케이션 문제, 대표적인 슈퍼바이즈드 러닝 문제고요. 그리고 리그레션 문제도 있을 수 있겠죠. 뭐 피처 1과 밸류, 뭐 하우스 프라이싱 example 이런 데 써보면은 그 집의 뭐 위치라든지 크기라든지 이런 걸로 그 집의 가격을 예측하는 뭐 이런 종류의 문제가 대표적인 리그레션 문제고요. 그 하우스가 있을 때 하우스에 딸린 변수들이 있고 그 하우스의 가격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게 라벨이 달린 문제죠. 그래서 리그레션도 슈퍼바이즈드 러닝 문제가 되겠어요. 다음으로는 unsupervised learning인데요. unsupervised learning에서는 데이터들이 있는데 이 데이터들이 라벨이 달려있지가 않아요. 그래서 트레이닝 데이터의 상황을 살펴보면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데이터들은 많이 있는데 뭐 라벨은 없어요. 그런데 이런 데이터들로 뭔가 재미난 일들을 하고 싶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몰려 있는데 이 사람들의 성향이 다르겠죠. 그리고 성향에 따라서 그 군집들이 생길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클러스터링, 대표적인 unsupervised learning의 예시가 클러스터링이 될 수가 있겠고요. 이렇게 라벨이 없지만 이렇게 성향이 비슷한 사람들로 이렇게 성향 나눠가지고 요 사람들은 스포츠를 좋아하는구나. 요 사람들은 뭐 예술에 관심이 많구나. 뭐 이런 식으로 클러스터링 하는 문제가 될 수 있겠고 또 다른 unsupervised learning의 예는 anomaly detection이라고 해가지고 예를 들어 공장 데이터가 있는데 그 공장에서 갑자기 고장 나면 그 센서들이 이상치를 나타내잖아요. 그러면 그 이상치들이 나타났을 때 걔가 anomaly 이상치라고 디텍트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 anomaly detection 시스템 이런 쪽도 여러 곳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공장에서 이 공장 고장을 디텍하는 anomaly 디텍션 시스템도 있을 수 있고 아니면 해커들의 공격을 탐지하는 그러니까 어떤 컴퓨터 시스템에서 기존에 이렇게 그 기존의 정상적인 움직임에서 갑자기 해커들이 그 시스템에 침입해가지고 뭔가 이상한 현상들이 관측될 때 그런 어노말리를 디텍트할 수 있는 뭐 그런 쪽에서도 어노말리 디텍션이 사용될 수 있고요. 이런 종류의 문제들이 unsupervised learning으로 풀 수 있는 문제들이에요. 네, 다음으로는 semi supervised learning이 있는데 요것도 실생활에서 정말 많이 등장해요. Only partial data have labeled in semi-supervised learning 이러는데 언제 많이 있냐면요. 예를 들어 어떤 의학 데이터들이 있어요. 의학 데이터들이 있고 예를 들어 피해 쪽의 CT 사진이 있어요. 그럼 피해 쪽의 CT 사진에서 뭐 어떤 특정 질병을 진단을 한다고 쳐요. 그러면 요 피해 사진을부터 요 피해 사진이 어떤 질병이야. 이 어떤 질병인데 어떤 부분을 보고 그 질병임을 판단할 수가 있어. 뭐 이런 것들을 의사들이 할 수는 있지만 이 데이터들이 엄청 많은 데이터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 만 장의 데이터들이 있는데 이걸로 알고리즘을 개발하려고 하면은 의사들한테 이 만 장의 데이터에 이게 무슨 질병인지 그리고 어떤 부분으로 이 질병을 판단했는지 그런 거를 일일이 해달라고 하기에는 되게 번거로운 일이에요. 그러면은 그 만장을 다 해줄 수는 없고 100장만이라도 해다 달라고 하면은 그러면 우리는 데이터가 만 장이 있는데 그 중에 100장은 라벨이 달린 데이터가 수집이 되게 돼요. 예, 그래서 이런 상황이 약간 세미 슈퍼바이즈드 러닝이어가지고 클래스 인포메이션이 있는 부분적인 데이터가 있고 그런데 전반적인 전체 데이터에는 라벨이 없는 데이터들도 많고 뭐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하면은 모형을 잘 학습시킬 수 있을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는 모형들이 세미 슈퍼바이즈드 러닝 부분이에요. 그리고 또 다른 것 중에는 reinforcement learning 요건 알파고고 이런 애들 때문에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봤죠. 어, how agents ought to take actions in an environment in order to maximize the cumulative reward. 이게 어떤 룰이 존재를 할 때 그 룰에 벗어나지 않는 방향에서 행동을 하는데 이 리워드를 맥시마이즈 하는 방향으로 컴퓨터를 계속 학습시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바둑이라고 치면은 그 바둑의 집 차이, 그 집 차이가 리월드로 정의한 다음에 이 리월드를 맥시마이즈 하는 방향으로 알파고를 학습시켜 가지고 이 알파고의 알고리즘이 그 집을 가장 많이 만드는 그런 쪽으로 그 그 학습시켜가지고 알파고를 만들게 되는 거죠. 요런 부분이 reinforcement learning 부분이고요. 네, 알파고. 네, 다음에는 배치 러닝과 온라인 러닝에 대한 컨셉인데요. 약간 두 개가 반대되는 개념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배치 러닝에서는 in batch learning the system is incapable of learning incrementally. 그러니까 뭔가 시스템에서 그 러닝을 점진적으로 수행하지 않고 한 번에 한다는 건데 이게 사실은 기존에 많이 해왔던 어프로치죠.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어떤 데이터가 존재할 때 그 데이터에 리그레션 모형을 돌려가지고 리그레션 라인 피팅한다든가 약간 그런 지금 주어진 데이터 갖고 한 번에 모형을 적합시키는 그런 종류가 배치 러닝이 되겠고요. 온라인 러닝은 조금 더 새로운 개념이에요. 요즘 사실 회사 같은 데에서 데이터들이 계속해서 들어오잖아요. 스트리밍 데이터라고도 하는데, 음, 그러니까 데이터들이 계속해서 모이니까 모형을 한 번에 트레이닝 하지 말고 점진적으로 트레이닝하는 거예요. 모형을 만들어 놓고 데이터들이 계속해서 수집이 될 때 그 수집되는 데이터만큼씩 모형을 업데이트하는 방법으로 그 모형을 만들어 나가는 그런 어프로치가 온라인 러닝이에요. 그래서 in online learning you train the system incrementally by feeding it data instances sequentially, either individually or in small groups called mini batch. 그래서 데이터들을 뭐 인디비주얼리 하나씩 계속 넣으면서 그러니까 저희가 모형이 만들어졌어요. 모형이 만들어졌는데 데이터들은 그 앞으로도 계속 모이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새로 수집되는 이런 데이터들을 뭐 인디비주얼리 또는 미니 배치 단위로 이렇게 그룹 단위로 해서 학습을 시켜가지고 다시 모형을 업데이트해 나가는 그런 종류의 모형들이 온라인 러닝 모형들이에요. 그 다음으로는 Main Challenges of Machine Learning 해가지고 다음과 같이 열거된 그 챌린지들이 있는데 먼저 Insufficient Quantity of Training Data 트레이닝 데이터가 얼마나 많은지 그 다음에 Non-Representative Training Data 트레이닝 데이터가 사실 파퓰레이션을 얼마나 representative 할 수 있는지 그게 되게 중요한 문제예요. 이게 저희가 트레이닝을 했는데 사실 저희가 모은 데이터가 사실 저희가 그 대변하고자 하는 그런 모집단을 대표하지 않는다면은 사실 그 학습시켜도 그렇게 쓸모없는 방법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문제들, 그다음에 풀 퀄리티 데이터, 데이터를 수집했는데 여기 그 수집하는 과정에서 에러가 많이 포함돼 버렸으면 바이어스가 많이 들어가 버렸으면은 사실 이게 모형을 적합시킬 때 그런 에러들이 그 들어가 버리게 되겠죠. 그래서 뭐 이런 것들 주의해야 될 것 같다는 거. 그다음에 irrelevant features 해서 저희가 수집한 데이터들이 그러니까 x와 y의 관계를 나타내고 싶은데 사실 이 x가 사실은 Y랑 그렇게 큰 관련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irrelevant features에서 사실 이 피처를 잘 뽑는 것도 되게 중요하다는 거. 그 다음에 overfitting the training data. 수집된 데이터에 대해 너무 수집된 거에 대해만 잘 맞추게 돼버리다 보면 이게 그 실제 상황에서는 잘 안 맞게 되는 약간 그런 종류의 문제도 있고 underfitting the training data 요거는 과소적합 문제라고 해가지고 너무 덜 적합시켜가지고 또 문제를 잘 못 맞추는 뭐 요런 6가지 문제들이 있는데 그 중에 중요할 법한 것들만 뒤에서 몇 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insufficient quantity of training data 해가지고 뭐 이런 재미난 페이퍼가 있었대요. 그래서 요게 페이퍼에 나온 결과인데 이 데이터가 어, million of words 해가지고 데이터가 많아질수록 테스트 애큐러시가 얼마나 향상되는지 그리고 그 방법론별로 머신러닝 방법론별로 성능이 향상되는 그런 걸 살펴봤는데 이 재밌는 현상이 뭐였냐면 different machine learning algorithms performed almost identically where on a complex problem once they were given enough data. 그러니까 얘가 이 페이퍼에서 발견한 게 뭐였냐면 이 머신러닝 알고리즘들이 종류에 관계없이 성능이 비슷했다는 거예요. 사실 성능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게 뭐였냐면 데이터의 양이었어요. 그러니까 저희 같은 경우에 보통 데이터 양을 고정시켜 놓고 이 고정된 데이터 양에서 어떤 알고리즘이 우수한지 이런 식을 많이 주로 봐왔었는데 사실은 알고 보니까 요 문제만 더 해당되는 걸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알고 보니까 데이터 양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음, 그러니까 데이터의 양이 머신러닝의 성능보다 더 중요하다. 약간 이런 거를 나타내는 페이퍼가 있었는데 이것도 좀 재밌었어요.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들이 회사에 가서 머신러닝을 실제로 적합시키고 할 때 사실은 그 머신러닝 알고리즘을 복잡하고 잘 되는 걸 찾는 것보다는 데이터를 많이 수집하는 게 그 문제를 더 푸는데 도움이 될 수도 있다. 약간 이런 거를 시사하는 페이퍼였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다음으로는 오버피팅 앤 언더피팅이라고 해가지고 어, 지금 데이터가 이런 식으로 주어져 있어요. X축, Y축 있고 동그라미들과 X들을 나누는 클래시피케이션을 하고 싶어요. 그러면은 모형을 잘 피팅한 부분은 여기 세 가지 중에 이런 파란색 라인으로 피팅하는 게 제일 잘 했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근데 언더피팅은 어떤 상황이냐면 너무 약간 과소적합이라고 해가지고 너무 좀 대충 잡은 거예요. 그래서 약간 이런 식으로 선형으로 잡으면은 underfitting, too simple to explain the variance. 그래서 너무 심플해가지고 이렇게 좀 에러가 많이 발생하는 상황이 underfitting이 되겠고요. overfitting은 뭐냐면 너무 현재 데이터를 잘 맞추려고 하다 보니까 사실 이 정도면 딱 좋을 만한 걸 굳이 이렇게 비선형적으로 어, 룰을 만들어 가지고 잡아버리는데 이게 트레이닝 셋에서는 액큐레이시가 되게 좋게 나올지는 몰라도 발리데이션 셋을 가져와 보면은 이렇게 너무 세부적으로 세세하게 잡아버리면 발리데이션 셋에서는 오히려 더 틀려가지고 에러가 더 많아지는 그런 현상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오버피팅이라고 해요. 네, 다음으로는 테스팅 앤 발리데이팅 부분인데요. 이 테스팅 앤 발리데이팅도 정말 중요한 이슈죠. 앞에서 말씀드린 언더피팅, 오버피팅을 관찰하려면 이 발리데이션 셋이 꼭 필요해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데이터가 있는데 이 데이터가 전부 트레이닝에 사용된다면 오버피팅이 일어나거나 뭐 요런 언더피팅이 일어나거나 이런 상황들이 일어났을 때 판단할 수 있는 그런 기준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 머신러닝을 트레이닝 한다 이럴 때는 보통 요 토탈 어베일러블 라벨 데이터를 나눠요. 그래서 트레이닝 셋과 발리데이션 셋으로 나눠가지고 트레이닝 셋으로만 트레이닝을 시킨 다음에 발리데이션 셋에서는 모형을 평가를 하면서 어떤 문제가 일어나고 있는지를 조금 알아보는 작업을 해요. 예, 그래서 그 부분이 테스팅 앤 발리데이팅 부분이고요. 뭐 두 가지 전략 있는데 뭐 하나는 심플 홀드아웃 발리데이션 해가지고 데이터가 충분히 많은 경우엔 그냥 데이터 셋들을 적당하게 나눠가지고 일정 부분을 트레이닝에 쓰고 또 다른 부분을 발리데이션 셋으로 주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하는 방법이 있고요. 근데 데이터 셋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데이터를 좀 더 효율적으로 쓰고 싶어요. 그런 경우에는 K-fold 크로스 발리데이션 해가지고 예를 들어 fivefold cross validation이라고 하면은 데이터셋을 이렇게 5개로 나눠요. 5개로 나눈 다음에 요렇게가 전체 데이터인데 전체 데이터에서 데이터를 5폴드로 나누고 그 지금 여기 그림인 폴드가 4개라고 생각하는 게 낫겠네요. 폴드를 4개 폴드로 나누고 이 4개 폴드를 매번 테스트 셋을 바꿔요. 첫 번째 폴드에서는 테스트 셋을 첫 번째 거, 두 번째 시행에서는 테스트 셋을 두 번째 거, 세 번째 시행에서는 테스트 셋을 세 번째 거, 네 번째 시행에서는 테스트 셋을 네 번째 걸로 해가지고 네 번 트레이닝 셋을 다르게 트레이닝 셋과 테스트 셋을 다르게 해가지고 모형을 평가를 한 다음에 그 테스트 셋 애큐레시들을 결과들을 에버리징 해가지고 모형을 평가하는 그런 방법이 될 수 있겠어요. 여기서 사실 중요한 게 뭐냐면 이것들을 하는 이유가 이 발리데이션이잖아요. 이 발리데이션에서 중요한 게 이밸류에이션을 얼마나 정확하게 하는지 이런 건데 여기 이밸류에이션 셋의 개수가 얼마나 확보되는지 그 부분이 되게 중요해요. 사실 이 이밸류에이션 셋의 개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테스팅 애큐레시가 정확해지잖아요. 근데 이밸류에이션 셋 개수가 너무 많으면 또 트레이닝을 많이 못할 수가 있기 때문에 또 그거의 균형을 맞춰야 되는 게 되게 중요하고요. 그래서 수집한 데이터 셋이 진짜 많다 이러면은 사실
약간의 부분만 떼도 예를 들어 테스트 셋이 뭐 10,000개, 10만 개나 나올지도 몰라요. 이미 데이터들이 너무 많다면. 뭐 그렇다면은 이렇게 큰 문제가 아닌데 데이터 셋이 되게 조금이다 이러면은 데이터를 되게 효율적으로 사용해야 되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그 트레이닝을 좀 잘하기 위해서 이렇게 K-폴드 크로스 발리데이션을 쓰면서 이밸류에이션 할 수 있는 데이터의 개수를 K-폴드 쓰면은 지금 기존 심플 홀드아웃 발리데이션 썼을 때 뭐 예를 들어 어, 50개? 네, 50개 정도를 사용해서 발리데이션을 할 수 있었다고 치면은 요걸 K-폴드로 바꾸면서 예를 들어 5폴드라고 하면은 50개의 5배에 대한 더 테스트 셋의 더 개수가 늘어나니까 그런 면에서 데이터 개수가 적을 때 K-폴드 크로스 발리데이션을 쓰는 게 좀 더 발리데이션 애큐레시를 더 높일 수 있죠. 네, 먼저 콜랩 그 웹사이트로 들어가 가지고요. 여기서 GitHub를 클릭하신 다음에 GitHub에서 iQuack 2를 누르고 그 다음에 여기 리포지토리에서 hands-on 머신 러닝 2를 누르신 다음에 첫 번째 강의 자료로 클릭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그 코드 예제가 The Machine Learning Landscape 요 IPyNB 파일인데요. 요 해당 파일을 이렇게 콜랩으로 열어서 해도 되고 아니면 여러분들이 주피터 노트북이 직접 있으면은 주피터 노트북으로 열어서 해도 됩니다. 뭐 주피터 노트북으로 열 경우에는 뭐 저 같은 경우에는 어, 네, 이렇게 개인 주피터 노트북이 있는데 이런 식으로 핸즈온 머신 러닝 해서 예, 개인 주피터 노트북이 있으신 분은 개인적으로 주피터 노트북으로 열어서 이런 식으로 해당 코드들을 직접 돌려가면서 예제를 따라와도 되고요. 아니면 이렇게 개인적으로 주피터 노트북 환경을 셋업해 놓지 않은 경우에는 여기 클라우드 컴퓨팅 환경을 통해서 콜랩을 통해 가지고 코딩 실습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클라우드를 통해서 콜랩 환경에서 파이썬을 하실 때는 일단 요 셀에 있는 파이썬 명령어들을 실행을 시키려면 Shift 엔터를 치면 됩니다. Shift 엔터를 치고 Run Anyway 해가지고 요 해당 코드를 실행시키고요. 여기서 SYS라는 모듈이랑 sklearn이라는 두 모듈을 여는 코드들이고요. 여기서 assert는 버전이 5, 여기는 버전이 0.25, 뭐 요거보다 버전이 높아야 실행이 된다. 뭐 이런 거고요. 그래서 뭐 여러분들이 요 해당 코드들이 버전이 0.2 이상에서 되었기 때문에 요 버전으로 활용해서 그 연습을 진행해야 된다. 뭐 약간 이런 의미로 이해하시면 될 겁니다. 요거 어설트 그래서 만약에
해당 명령이 만족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에러 메시지가 나오게 되고요. 그래서 요런 그 어설트 문법은 그런 식으로 이해하시면 되고, 여기서 또 다른 거는 그냥 버전이 얼마인지 체크를 해보고 시작 하면은 이런 식으로 입력을 하면은 현재 저희가 사용하는 콜랩에서 인스톨되어 있는 sklearn의 버전이 0.2.2.post1이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 예제로 함수를 디파인을 했는데 OECD 데이터 관련해 가지고 전처리하는 부분을 함수로 디파인 해준 거를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일단 이 함수를 만들어 놨고, 요 자세한 사항들은 제가 이렇게 뒤에서 좀 더 설명을 드릴 테고요. OS라는 라이브러리를 또 임포트 했고, 여기서 데이터셋의 주소를 데이터 패스로 해가지고 열었는데, 여기서 이런 식으로 실행을 시킬 때 해당 결과들이 어떤 결과를 나타내는지 잘 모를 때 이렇게 셀을 만들어 가지고 데이터 패스가 그래서 어떤 게 저장되어 있을까 이런 식으로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데이터 패스, 데이터 세트, 라이프 셋 요 디렉토리에다가 데이터 셋을 받으려고 하는구나 이런 거를 알 수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플롯 하기 전에 약간 좀 준비 작업을 해 놓는 거예요. 그래서 to plot pretty figures directly within Jupyter 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download the data 여기에서 데이터 다운로드 받는 부분인데 다운로드를 받을 URL을 여기에 입력했고요. 그 다음에 요 다운로드 받을 URL에서 파일 네임 요 두 파일 네임을 다운로드를 받으려고 해요. 그래서 Shift 엔터 치면은 이제 요 해당 디렉토리에 요 파일들을 다운로드를 받았고요. 요런 것들을 확인하려면 아무래도 실제로 정말 파일을 받았는지 확인을 하고 싶잖아요. 그러면 os.listdir 해서 데이터 패스 이런 식으로 쳐보면은 지금 저희 데이터 패스가 데이터셋 슬래시 라이프 셋 요런 디렉토리가 있었거든요. 요 데이터를 다운로드 받기 전에 os list dir 쳐보면 아무 파일도 없었을 텐데 지금을 데이터를 다운로드 받았기 때문에 현재 해당 데이터 패스에는 요 두 파일들이 다운로드가 받아져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요 폴더에 이 두 파일들이 다운로드 받아진 거를 확인할 수가 있고요. 여기서 세부적으로 사실 여러분들이 이런 함수들이 각각 무엇을 하는지 궁금할 수가 있어요. 보면 여기서 os.makeDirs 해가지고 뭐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데 이게 과연 무슨 뜻일까 이런 게 궁금하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럴 때는 이게 물음표를 쓰시면 돼요. os.listdir 한 다음에 물음표를 치면은 Shift 엔터를 치면 여기 그거에 대한 설명이 나와요. 만약에 그 디렉토리가 존재하지 않으면 만들어라. exist OK 같은 경우엔 에러 명령문을 내보낼지 말지에 대한 거고요. 그래서 만약에 이게 false면은 이미 디렉토리가 있으니까 에러 문구를 내보냈겠다는 뜻인데 뭐 예를 들면 이렇게 되는 거죠. false로 해서 하면은 이미 디렉토리가 있는데 error, file exist 이런 식으로 뭐 에러가 나오는 거고요. 요걸 그래서 true라고 하면은 요런 에러 메시지가 안 난다는 거. 뭐 요런 식으로 근데 제가 요 함수들을 전부 다 설명을 드릴 수는 없으니까 여러분들이 실제로 코드들을 공부를 하면서 요런 명령어들 각각에 대해서 잘 모르는 부분이 있고 이러면은 물음표를 사용해서 하면 되고요. 혹시 여러분 중에 개인 주피터 노트북을 이용해서 실습하는 경우에는 요거를 할 때 더 쉬운 방법으로 여기서 os.makeDirs 있는데 여기서 Shift 탭을 누르면은 여기 간단한 설명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간단한 설명을 확인하셔도 되고 Shift 탭을 두 번 누르면 Shift 탭
누르면 여기 밑으로도 나오거든요. 그래서 밑으로 나오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그 헬프를 살펴보셔도 되고요. 그리고 또 다른 좋은 방법은 구글을 하는 겁니다. 구글에다가 os.make.dirs python what is it? What is it? 뭐 이런 식으로 검색을 하시면은 구글에서도 되게 친절한 설명들이 많이 나오니까 코딩을 하다가 잘 모르겠는 명령 같은 것들이 있으면 일단 제일 기본적으로는 help, shift 탭, 요 주피터 노트북에서는 shift 탭, 여기서는 물음표 마크 또는 구글을 이용해 가지고 코드를 공부해 나가시면 됩니다. 네, 그렇게 해서 일단 데이터를 다운로드 받는 부분까지 알아보았고요. 그 다음에 코드 example인데 여기서 예, 그 일단 필요한 모듈들을 조금 불러준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load the data는 이제 데이터를 읽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데이터 패스에 OECD 요거를 합쳐가지고 그래서 요런 부분이 어떤 식으로 되는지 잘 모르겠으면은 부분을 실행시켜 보시면 돼요. 이렇게 부분을 Shift 엔터 치면은 요 패스의 파일을 읽으려고 하는구나. 그래서 지금 OECD 언더바 빌 같은 경우엔 pd.read 언더바 csv 해가지고 그 다음에 인자가 파일 이름이 들어와야 되는데 요 파일 이름이 들어오게 되겠죠. 요 파일 이름이 들어오고 thousand 콤마. 네, 요 옵션은 저도 잘 모르는데 이런 거 같은 경우에 세부적으로 알아보려면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요 판다스 라이브러리에 정의되어 있는 read.csv 함수가 있거든요. 요 함수가 어떻게 사용되는지 이렇게 해야 되나? 요거 같은 경우에는 그렇죠. 판다스를 아직 라이브러리를 안 불렀으니까 안 나오는 거지. 네, 지금 판다스를 임포트를 아직 안 했고요. pd.read csv 이제 여기 판다스 import 판다스 as pd로 판다스 라이브러리를 임포트 했기 때문에 이걸 누르면은 이게 read 언더바 csv 함수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이렇게 설명이 나와요. 그래서 옵션들이 파일 패스 첫 번째 인자가 파일 패스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thousands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여기 thousands를 찾아가지고 그 해당 옵션이 뭘 의미하는 건지 이렇게 알아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세부적인 거는 이런 식으로 헬프를 쳐가면서 파악하면서 코딩을 하면 되겠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여기 임포트를 할 때 그냥 임포트를 해도 돼요. 그러니까 임포트하고자 하는 라이브러리 이름이 있으면은 import pandas 이런 식으로 하면 되는데 이런 식으로 판다스라는 모듈을 임포트를 하게 되면 판다스 모듈에 들어가 있는 함수들이라든지 이런 걸 사용할 때 판다스 점 하고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해줘야 돼요. 예를 들어 판다스 점 read 언더바 csv 뭐 이런 식으로 함수를 사용해야 되는데 여기 매번 판다스를 다 쓰기가 귀찮잖아요. 그럴 때 요 as를 써요. 그래서 import pandas as pd 해주면은 이렇게 pandas.read csv 써야 되는 거를 pd.read csv 이런 식으로 써주면 되니까 이렇게 좀 간략하게 만들고자 할 때 as를 쓰게 되고요. 그래서 numpy는 주로 np라고 많이 쓰고요. pandas는 주로 pd로 많이 써요. 여기 데이터 분석할 때 numpy랑 pandas 그 다음에 sklearn 전부 되게 많이 쓰이는 모듈들이고요. 그리고 요 matplotlib 같은 경우에는 출력 시각화 해줄 때 많이 쓰이니까 잘 알아두시면 다 좋은 모듈들이에요. 익숙해질 필요가 있고요. 네, 그래서 일단 데이터를 읽는 부분은 판다스의 read 언더바 csv 함수를 이용해서 그 OECD 빌을 읽고 그 다음에 또 다른 GDP per capita 데이터도 pd.read 언더바 csv를 통해서 읽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두 개를 읽고 네, 부분 실행해 보도록 하죠. 그래서 먼저 로드 데이터 부분 먼저 실행을 해 보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그 코드를 실행해 본 다음에 OECD 언더바 빌을 쳐가지고 쳐보면은
BLI군요. 이렇게 데이터가 쭉 나오는 걸 볼 수가 있고요. 네, 3292바이 17 행렬이고 뭐 OECD 관련된 자료로 볼 수 있겠어요. 네. 근데 이렇게 한꺼번에 너무 많이 나오는 게 귀찮으면은 땡땡 치고 3 해가지고 뭐 앞에 3개만 보이게끔 뭐 이런 식으로 노출력해 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prepare the data 해가지고 country stats, prepare country stats 여기서 아까 정의한 함수가 사용되죠. prepare country stats 해가지고 여기 그 지정해 놓은 함수를 실행하는 그런 내용이 있는데 이 사실 학생들 여기 있는 내용들이 각각 뭘 하는 내용인지 모르잖아요. 데이터를 그 준비하는 뭐 그런 거 정도로는 알고 있겠는데 그래서 요 해당 부분 함수를 다시 한번 자세히 살펴보면요. 보면 OECD 이니퀴티가 톳인 것들만 뽑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부분은 뭐냐면 이거를 이게 학생분들이 하나하나 그 넣어서 살펴보세요. 이 OECD 이게 뭘 하는 건지 보면은 OECD 빌에서 이 OECD 빌 데이터 원래 한 8,000개 하여튼 훨씬 많은 데이터가 존재했었는데 그렇게 그 데이터 속에서 OECD 빌의 inequality라는 콜롬이 톳이라는 애들을 뽑은 거예요. 사실 이거를 좀 더 자세히 이해하려면 얘부터 살펴보는 게 좋아요. 얘가 로지컬한 벡터예요. tr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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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alse, false, false 해서 여기서 이 OECD 빌에서 true가 있는 위치들의 그 인자들만 뽑아가지고 다시 이렇게 서브 그룹을 만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OECD 빌에다가 지금 요거를 넣어주면은 여기서 지금 OECD 빌 이니퀄리티가 톳인 애들이 전부 true잖아요. 그런 애들 true인 애들을 뽑아주기 때문에 이렇게 여기 어딘가에 OECD 빌이라는 필드가 있으면 예, 거기가 여기 있다 이니퀄리티. 예. 이니퀄리티라는 그 위치가 전부 톳인 애들을 예, 뽑아주는 거고요. 예, 그런 식으로 이렇게 하나하나 보면은 되는데 뭐 요 pivot이라는 거는 다시 정리하는 거예요. country 인덱스가 country니까 country인 것에 대해서 indicator 여기 indicator 필드가 전부 컬럼 쪽으로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 요거 피봇은 새로운 그 현재 데이터로부터 새로운 데이터를 만들어 주는 건데 자세히 한번 좀 얘까지만 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럼 어떤 느낌이냐면요. 좀 이해의 편의를 돕기 위해 얘를 빌2로 할게요. 그래서 이렇게 실행해 보면은 OECD BLI 에서 3개만 나오게 해주고 그 다음에 여기서 OECD 언더바 BLI2에 네, 나오게 해주면은 지금 얘가 피봇을 한 거거든요. 피봇을 한 거는 요 그 원래 데이터로부터 새롭게 만드는 건데 인덱스 컨트리가 여기 그 인덱스 쪽을 컨트리로 바꾸겠다는 거고요. 그러니까 기존에는 여기 보면 컨트리가 오스트리아, 벨기엠 있는데 이 인덱스 얘를 인덱스로 하겠다는 거고 그리고 그 컬럼을 인디케이터로 하겠다는 거예요. 인디케이터의 경우에 지금 원래 자료에서 여기 인디케이터 보이죠? 이 인디케이터가 호베이스 있고 뭐 여러 가지 인디케이터가 있을 텐데 인디케이터들을 컬럼으로 넣고 그러니까 인디케이터들을 호베이스도 있을 거예요 어딘가에 여기 쭉 가보면 호베이스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 그 인디케이터 별로 하고 그 다음에 여기 안에 들어가야 할 필드 값을 value로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은 인디케이터가 따로 있고 저쪽에 value가 여기 따로 있잖아요. 그러면은 인디케이터 쪽으로 콜럼을 만들고 거기 안에 채워야 될 값은 이 value로 채우겠다.
요게 요 피봇 함수의 역할이고요. 그래서 네, 그럼 아무튼 이런 식으로 했을 때 이런 함수가 뭔지 모르겠잖아요. 이런 함수가 뭔지 모르겠을 때 코드에서 이렇게 OECD 빌 피봇 뭐 이런 식으로 그 시프트 엔터 치면은 헬프가 나오니까 이렇게 검색해서 공부를 하셔도 되고요. 또 영어가 좀 잘 서툴다 이러면은 점 피봇 한 다음에 구글에다가 파이썬 함수 역할 이런 식으로 한글로 검색을 해도 아마 한글 설명들도 자세하게 많이 나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영어로 이해하는 게 빠르다 이러면 이렇게 시프트 엔터 쳐가지고 헬프에 영어 그걸 보면서 공부를 해도 되고 나는 한글로 좀 보고 싶다 이러면은 구글에서 이렇게 명령어 하나하나 세부적으로 쳐보면서 네. 그 이 주어진 함수들을 좀 자세히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요 리네임 같은 경우엔 2015로 되어 있는 그 필드를 GDP per capita로 바꿔주는 그런 명령이고요. 예, GDP per capita 요 데이터가 있는데 요 데이터를 보면은 2015 필드가 있을 거예요. 여기 보면은 여기 보면 2015가 있잖아요. 요 2015 그 콜럼 네임을 GDP per capita라는 콜럼 네임으로 바꿔주겠다는 거고요. 그 외에 또 다른 여러 가지 작업들을 이렇게 해준다는 건데 학생 여러분들이 실제로 하나씩 하나씩 요거 함수로 정의된 내용이니까 하나씩 하나씩 돌려보면서 해당 함수들의 역할을 좀 찾아보고 이해해보고 공부해보면 좋고요. 네, 아무튼 이렇게 함수를 정의한 다음에 여기서는 prepare the data 해가지고 x랑 y 그 해당 함수를 적용시켜가지고 x랑 y를 뽑아 보았어요. 여기서 뭐 x는 GDP per capita 데이터고요. y는 life satisfaction 뭐 이런 거예요. 그래서 아무래도 뭐 일단 시작하는 쉬운 예제다 보니까 뭐 1차 함수 선형 회귀 정도 돌려보려고 하는 예제인 것 같고요. 그래서 x랑 y를 이렇게 뽑은 다음에 실제로 이렇게 그림을 그렸어요. country underbar stats는 prepare country stat 해가지고 요거 정리한 것들을 이렇게 그 시각화를 시키는데 스캐터 텍스트 형태고요. 그다음에 X축은 GDP per capita, Y축은 life satisfaction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그림을 그려줬고요. 여기 해당 그 데이터에다가 선형 회귀를 적합시키고 싶어가지고 모델은 sklearn의 리니어 모델 해가지고 리니어 리그레션으로 모델을 가져오고 모델.fit로 해서 x랑 y를 집어넣어가지고 모델을 피팅해 주는 거가 여기까지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 부분은 프리딕션인데 새로운 x 값이 22,587일 때 22,587을 여기다 넣으면 모델 프리딕션 값이 어떤 값일지 해가지고 그거 출력해 주는 것까지가 요 예제가 되겠네요. 그래서 22,587을 출력 그 집어 넣었을 때 한 5점 얼마 한 요쯤 되겠네요. 네, 이런 식으로 출력이 된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요쪽 노트북 부분은 그 피규어를 만들어내는 그런 코드를 짜놓은 거니까 무시해도 된다고 하고요. 네, 여기 save figure, 요 save figure라는 함수를 define 하는 게 주 목적이고요. 세세하게 코드들이 궁금한 학생들은 하나씩 하나씩 자세히 찬찬히 살펴보면서 뭐 os.pass.join이라든지 이 함수들이 뭔지 물음표 쳐가면서 세세하게 공부하시면 더 좋습니다. 그렇게 공부하시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아래서는 set.seed랑 거의 똑같다고 생각해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load and prepare life satisfaction data 해가지고 OECD 빌 데이터를 가져와가지고 요거 사실 아까 함수에 정의된 내용이랑 비슷하네요 보니까 데이터를 일단 읽어온 다음에 OECD 빌의 이니퀄리티가 톳인 거를 뽑아가지고
피봇으로 해서 데이터 형태를 바꿔가지고 피봇으로 해가지고 여기 인덱스 쪽은 컨트리 쪽으로 하고 컬럼 쪽은 인디케이터로 하고 밸류는 밸류를 갖게 하고 뭐 이렇게 아까 그 뭐냐 프리프로세스 하는 함수를 좀 더 자세히 써놓은 것 같고요. 그 다음에 OECD 빌 라이프 세티스팩션 그 점 헤드 해가지고 네, 그 OECD 빌의 라이프 세티스팩션 그 컬럼에 헤드 부분 값이 이렇다라는 거 좀 그 헤드 부분이 아니라 그 앞에서 몇 개, 그 여기 점 헤드는 요 필드의 앞에 몇 개를 의미하고요.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에 사실 이거를 그냥 다 보면은 OECD 빌의 라이프 세티스팩션 관련된 필드들이 쭉 나오는데 헤드를 이용해서 앞에 몇 개만 나오게 할 수도 있고요. 여기 닷닷 3개 해가지고 앞에서 3개 뭐 이런 식으로 제가 숫자를 정의를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닷 헤드를 써도 되지만 저는 주로 그냥 앞에서 몇 개까지를 보고 싶을 때 이런 식으로도 많이 쓰고요. 여러분들이 편하신 걸로 하면 될 겁니다. 그 다음에 로드 앤 프리페어 GDP per capita 데이터인데 요번 부분은 그러니까 요 두 부분이 앞에 define한 함수를 자세히 설명하는 풀어쓴 코드들이네요 보니까. 그래서 여기 앞에서 보면은 이 함수를 define 했었잖아요. 이 define을 할 때 OECD 데이터는 이런 식으로 정리를 했고 GDP per capita 데이터는 이런 식으로 데이터를 정리를 한 다음에 걔네 둘을 합쳤는데 지금 그 각각을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해 놓은 코드들인 것 같아요. 여기는 OECD 데이터들 그 정리하는 설명들, 그 다음에 여기는 GDP per capita 데이터 정리하는 내용들이죠. 그래서 GDP per capita는 일단 데이터를 읽은 다음에 그 다음에 2015년 필드를 GDP per capita로 리네임을 하고 그 다음에 set index를 country로 여기서 이거 중요하죠. 이게 앞에 거 데이터를 인덱스를 country로 해놨기 때문에 비교하면서 합쳐주려면 여기서 지금 보면 OECD 빌 데이터를 프리프로세싱을 했을 때 OECD 언더바 BIL 데이터를 프리프로세싱을 해가 잠시만요. BLI 프리프로세싱을 했을 때 지금 여기 인덱스들이 컨트리 네임이 되게 했잖아요. 그럼 얘네 둘을 합치고 싶은 건데 지금 그래서 인덱스를 맞춰주고 싶은가 봐요. 그래서 다른 소스로부터 가져온 그 데이터들에서 지금 인덱스를 컨트리로 바꿔주겠다라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그 GDP per capita 데이터에서 지금 그 살펴보면은 인덱스가 이제 컨트리로 바뀐 걸 볼 수가 있죠. 네. 그래서 요 인덱스가 컨트리고요. 여기 GDP per capita 요 필드를 오려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보면은 full country stat 해가지고 pd.merge로 해서 두 데이터를 합쳐줄 건데요. left는 OECD 언더바 BLI 그 앞에 첫 번째 데이터고 right는 GDP per capita 데이터고요. 그래서 네, 얘네를 합쳐주는 거고 그래서 full country stat 데이터를 만들어 준 거죠. 그래서 full country stat 데이터가 이렇게 만들어졌는데 네, 여기 지금 OECD 언더바 빌 데이터가 이 앞에 부분에 있는 거고요. 마지막에 GDP per capita 데이터가 붙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 GDP per capita 여기 요 뒤에 두 줄 있죠. 얘네가 GDP per 여기도 아마 포함인가요? 아무튼 예. 그 왼쪽이 OECD BLI 데이터고 오른쪽이 GDP per capita 데이터를 인덱스 맞춰가지고 합쳐준 거예요. 그래서 합쳐준 다음에 sort value를 GDP per capita 순으로 sort를 했고요. 그래서 GDP per capita 보면은 이게 오름차순으로 이렇게 올라가는 방향으로 정리가 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데이터를 정리를 해줬고 요거는 full country stat에서 United States만 보고 싶을 때 이렇게 하는 건데 여기서 지금 그 판다스 데이터 프레임에서 이렇게 하는 게 콜롬 이름으로 서브셋을 취해주는 거예요. 지금 보면은 요거
이 데이터 보면은 이렇게 요 위에 많잖아요. 근데 여기서 제가 필요한 컬럼들만 취하고 싶어요. 그럴 때 하는 게 요거예요. 이렇게 요 대괄호 안에 그 내가 필요한 필드들을 집어넣어주면 그 필드를 서브셋을 뽑아요. 그러니까 판다스에서 판다스 데이터 프레임에서 지금 제가 원하는 요 데이터셋에서 저희가 원하는 콜롬 값들은 GDP per capita랑 life satisfaction 두 개예요. 이 두 필드가 필요하다 이러면은 이렇게 두 필드로 서브 세팅을 할 수가 있고요. 여기서 인덱스 쪽을 찾고 싶을 때는 인덱스 이름으로 인덱싱 하려면 닷록을 써가지고 이름을 쳐주면 돼요. 유나이티드 스테이츠 해도 되고요. 브라질 해가지고 브라질을 찾아보면은 네, 이렇게 브라질 데이터가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브라질의 GDP per capita랑 브라질의 라이프 세티스팩션 나오는 거가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그 인덱스 숫자로 인덱싱 하고 싶을 경우에는 iLog 요 .iLog을 써요. 그래서 remove indices랑 keep indices 해가지고 몇 번째 그 indices들을 없애버리고 싶거나 어떤 그 요 remove indices의 여집합들은 보존을 하고 싶어요. 그런 경우에 이런 식으로 remove indices랑 keep indices를 적용해가지고 실행을 한 다음에 지금 보면은 remove indices 하면은 이렇게 얘들이 지워질 거고요. keep indices는 0부터 36까지의 수에서 얘네들을 뺀 거, 그러니까 보존할 거 해가지고 샘플 데이터랑 미싱 데이터 이렇게 만들어 줬어요. 그래서 remove indices에 들어가는 애들을 미싱 데이터로 빼주고 샘플 데이터는 지금 요 keep indices로 해가지고 해주고 여기서 이렇게 숫자로 인덱싱 할 때 iLog을 쓴다는 거, .iLog을 쓴다는 거 이런 거 좀 잘 알아야겠죠. 이름으로 할 때는 .log을 쓰고 샘플 인덱스로 할 때는 iLog을 쓰고 네, 이런 거 좀 잘 알아두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샘플 데이터 점 플롯 해가지고 지금 여기 저희가 출연한 요 샘플 데이터를 가지고 이제 플롯을 해가지고 네, 보는 거고요. 여기서 이렇게 그림을 네, 잘 그려놓은 걸 볼 수 있고 여기서 포지션 언더바 텍스트 해가지고 여기 네, 각 포지션별로 텍스트를 달아놓은 것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다음에 네, 이런 식으로 플롯을 할 수 있다라는 거 좀 살펴보면서 뭐 여러분들도 이렇게 실제로 라인 바이 라인으로 좀 따라가 보면서 잘 이해 안 되는 부분 좀 자세하게 실행시켜 보면서 예, 해당 함수를 파악하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sample data to CSV 요거는 데이터를 다시 CSV 파일로 저장하는 함수고요. 그래서 lifeset.csv로 지금 sample 언더바 데이터 저희가 지금 까지 작업한 데이터가 sample 언더바 데이터인데 요 샘플 언더바 데이터를 이제 다시 CSV로 쓰고 싶을 때 이런 식으로 만들어서 하면은 이제 os.listdir 해서 어디였지? 패스 데이터 패스였나? 데이터 패스 네. 아무튼 그 저희가 처음 그 시작했었을 때 데이터셋 이름이 데이터 패스였군요. 네. 그래서 데이터 패스 보면은 이제 새로운 파일이 하나 더 생성된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라이프셋은 저희가 지금 새롭게 만든 데이터고요. 그 다음에 샘플 데이터 .log 해가지고 포지션 텍스트 .keys 네, 이런 거 그 저희 포지션 텍스트
를 아까 여기서 저장했었잖아요. 포지션 텍스트가 얘네다라고 했었었는데 이 포지션 텍스트라는 리스트의 키들을 가져왔으니까 얘네들이 이름들이에요. 리스트에서 그러니까 좀 잘 이해 안 되는 부분들을 하나하나 이런 식으로 쳐보면은 자세한 설명들이 나와 있으니까 코드들을 이해하는데 좀 더 도움이 될 거고요. 그래서 샘플 언더바 데이터에서 닷록은 요 인덱스 이름으로 인덱싱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인덱스 이름은 근데 포지션 언더바 텍스트 점 키즈 해가지고 얘네를 리스트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그 록 안에는 리스트가 들어가야 되니까 리스트로 이렇게 해서 집어넣으면은 그 잠시 중지했다 다시 할게요. 네, 잠시 전화가 와가지고 중지했었고요. 그래서 봅시다. 네, 샘플 데이터 닷록을 이용해가지고 나라 이름들 살펴봐준 코드라는 거 알 수 있었고, 그 다음에 예제는 네, 그림 그리는 코드의 또 다른 예인데 샘플 데이터를 플롯 하는데 스캐터 플롯 형태로 하고 x는 요거 넣고 y는 라이프 세티스팩션 넣고 그렇게 해가지고 그림을 그리겠다는 거고 플롯 plt.x 라벨을 이용해가지고 라벨은 그 x축 라벨은 GDP per capita로 넣고 plt.axis 해서 x축과 y축의 그 레인지 범위를 정하는 거고요. x축은 0에서 6만, y축은 0에서 10. 그 다음에 x축에 np.linespace 해가지고 그 6만까지 1000 단위로 끊어가지고 라인 스페이싱을 한다는 것 같고요. 이게 선을 그리려고 하는 거구나. 네네. 어, 레드 라인으로. 요거를, 지금 여기서 보면 plt.plot 해가지고 x, 2 곱하기 x 나누기 요거잖아요. 요 선이 레드로 되니까 요 맨 밑에 빨간 라인이고요. 예. 그 다음에는 텍스트 다는 거 4만 2.7에다가 뭐 요런 텍스트들을 달 거다. 4만 2.7에 요 빨간 텍스트들이네요. 컬러가 빨간색인 애들. 네, 요 세타 기호는 이런 식으로 하면 만들 수 있구나. 요거 사실 택 기호인데 택 문법에 있는 그 수학 기호들 표시하는 방법들을 공부하시면은 이런 식으로 표기할 수 있는 거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그 다음에 뭐 연습으로 선형인 것들 어떤 식으로 그리는지 있으니까 여기 한번 어, 실행해 보시고 좀 연습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엔 선형 모형 돌려보는 코드인데요. skrun의 linear regression을 어떤 식으로 돌리는지 관련한 건데 skrun의 리니어 모델을 가져와 가지고 이 리니어 모델의 리니어 리그레션 메소드를 lin1으로 가져와 가지고 요 lin1을 이용해서 데이터를 적합시키는 거예요. 데이터는 x 샘플이랑 y 샘플이 있는데 x 샘플과 y 샘플은 샘플 데이터의 GDP per capita랑 샘플 데이터의 life satisfaction을 각각 x랑 y로 가져와서 linear.fit 해가지고 x 샘플과 y 샘플을 집어넣어서 피팅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요 라인이 그 리니어 리그레션 피팅 시키는 거고 요거 인터셉트랑 코에피션트 값 T형 T에 계산해 가지고 인터셉트랑 기울기 요런 거들 가져온 거를 알 수가 있고요. 그래서 지금 이 밑에 그림 그린 거 보면은 인터셉트 텀이 4.85인데 아마 여기가 지금 4.85 정도에서 만나는 거고요. 그래서 요 T0와 T1을 이용해서 선형 그림 그리는 방법이고요. 그림 그린 다음에 여기 텍스트 달아가지고 세타 제로랑 세타 1의 값이 어떤 값인지 이렇게 표시해 주는 것까지 또 한번 볼 수가 있어요. 네. 그리고 그 다음의 코드들은 네.
네, 제가 다 설명드리지는 않을 예정이고요. 한번 쭉 그 실행을 시키면서 모르는 부분들은 구글링을 하거나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물음표 써가지고 이 메소드가 무엇을 의미하는 건지 그렇게 찾아가면서 이 코드들을 학습을 한번 해보고요. 하다가 잘 안 되는 거나 모르는 거 있으면은 저에게 그 이메일로 질문을 해주세요. 이렇게.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첫 번째 챕터 머신러닝 랜드스케이프 부분 간략히 좀 살펴보았고요. 저희가 수업이 음, 한 주에서 수요일은 줌을 활용해가지고 좀 더 실습 위주로 진행하려고 하고요. 렉처 위주의 클래스들은 제가 이런 식으로 비디오를 만들어서 이 클래스에 올려놓도록 할게요. 그래서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은 수요일에는 줌으로 직접 한번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